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연등회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봉축탑에는 코로나 극복과 치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 애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생동감 넘치는 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어대종사 추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어대종사는 50년 동안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부턴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보제 299호 공주 신원사 괴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괴불과 다르게 오랜 기간 수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화려한 보관과 영락으로 장신된 노사나 부처님이 중심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불교식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BTM 불국토 상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 세대 전승이 어려운 장례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청년 불교 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지구 환경을 위한 녹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으로 음식물 줄이기 등 개인 텀블러 이용하기 등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연등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 봉축탑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 의미의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도 담았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모두를 위해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서울 광장에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힙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서울시청 광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가 어제 각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연등회 시작을 알리는 올해 봉축탑 점등은 여느 해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연등회가 지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국민적 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연등회가 구현하는 지혜와 자비로 정신의 시대를 초월하여 탐욕과 아집으로 그늘진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원행 스님은 점등사를 마무리하며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애도하고 미얀마에도 하루빨리 봄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봉축탑에는 코로나19 종식과 평화 통일의 발언도 담겼습니다. 하루 속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광화문 광장 제9조화 사업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봉행된 봉축탑 점등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축하와 기원의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점등식 정말 뜻깊게 치렀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광장 환하게 이 탑이 밝혀서 서울 시민 모두 함께 평안한 그런 편안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탑돌이를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제작한 봉축탑은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 광장 앞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등회는 봉축탑과 함께 종로 1가와 5가를 잇는 버스 정류장 가로 등에 연꽃 모양 조형등을 설치하는 등 종로 일대에 가로연등과 전통등도 밝혔습니다.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접목해 다음 달 15일 조계사를 중심으로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 재가 지도자들의 네트워크인 불교 리더스 포럼 5기 상임대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이기흥 상임대표를 비롯한 임원 15명과 감사 2명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5기에는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위기남 전 법무부 장관,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위촉식에서 오랫동안 불교에 관심을 가져준 리더들이 불교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분야별로 다양한 불교계 현안이 있는 만큼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생동감 넘치는 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범해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제 첫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8대 포교원에 포교 종책을 제시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포교원 중심으로 교구본사와 교구본사에 속해 있는 중심 사찰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교원에서 생산되는 정책과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전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행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또 그렇게 보여줘야 신뢰가 추락되어 있는 우리 불교계를 다시 일으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교고 중간도 포교고 끝도 포교가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해 스님은 또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층별 포교 전략을 세우고 포교 현장에 전파돼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와 적극 협력하고 생동하는 불교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포교원이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달 방법을 교구본사를 통해서 또 교구본사의 또 신행단체까지 속속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범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제 걷기 수행을 한번 그 전 원장 스님께서 상월선언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을 현재 필요로 하는 우리 수행 모델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포교 성과를 이어가고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교 종책을 수립하겠다는 범해 스님. 현장에서 생동하는 전법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해 7월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지어대종사 추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어대종사는 종장을 재정비한 지 50년 동안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부턴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어대종사의 추대법회가 어제 태고종 총무원이 있는 전통문화전성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됐지만 코로나19로 추대법회를 연기해오다 이날 종단역 회장단과 종단 주요 소임자 등 50여 명만이 참석해 조촐하게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은 종정 지어대종사의 추대로 수년에 걸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종식하고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발언했습니다. 원장으로서 새 정정이하를 모시고 시대와 정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정단 지표를 마련해 더욱 안정되고 화합하는 종단 운영과 발전을 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어대종사는 마운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서남사에서 지우 스님을 개사로 3위계를, 묵담 스님을 개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해인사 용탑선언과 통도사 극락선언 등 종파를 초월해 선지식을 찾아 용맹정진한 지어대종사는
서남사 당우를 복원하고 금둔사를 중창하는 등 종단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불자와 주장자를 헌사받은 제20세 종정 지어대종사는 50년이라는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지만 이제부터는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며 종도들의 정진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을 있기까지 가난해서 오는 혼란을 종단 내에서 또 겪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밝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간 협력이 없이는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며 회원 종단의 화합과 능동적 논의에 기대를 전했습니다. 오늘 추대 부패의 자리를 통해 한국 불교가 온융한 모습을 더욱 밝게 드러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큰 불교로 거듭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종단과 불교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종단 중흥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제20세 종정 지어대종사의 추대로 태고종은 종단의 분규를 종식하고 종단 중흥의 새 시대를 여는 태고종 6부대중의 어깨에 봄 햇살이 비추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국보제 299호 공주 신원사 괴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괴불과 다르게 화려하게 장엄된 노사나 부처님이 중심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보관을 쓰고 화려한 영락으로 온몸을 꾸민 부처님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중생을 내려다봅니다. 보관 뒤 녹색 광배에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노사나 부처님은 삼신불 사상에서 오랜 수행으로 부처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1664년 조성된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괴불이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 전시됐습니다. 이번 괴불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에 응열을 비롯한 5 화승이 함께 조성한 괴불입니다. 높이는 약 10m, 너비는 6.5m에 달하는 대형 화면으로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응열이 처음으로 수화승으로서 작업한 괴불이라는 데에서도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괴불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영산회 괴불에서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닌 노사나 부처님을 그렸다는 점입니다. 노사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빗줄기가 괴불 전체에 표현돼 있고 빛에 이끌려 많은 보살과 사천왕, 제자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표현돼 있지만 화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대영산회를 그린 탱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괴불을 조성할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이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나 부처님은 굉장히 낯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열애의 모습이 아니라 수행 중의 모습을 그 오랜 기간의 수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화려한 보관과 영락으로 장식하고 계신 이 보관과 영락을 장엄한 노사나 부처님이 이 신원사 괴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색을 다 칠한 후 세부 무늬를 더해 불보살이 더욱 돋보이게 만든 화법과 기량을 통해 괴불은 3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불교회화실에 오신다면 350여 년 전에 대형 화폭에서 뿜어져 나왔던 오색찬연한 아름다운 빛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부처님의 세계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괴불을 통해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주 신원사 괴불전 빛을 펼치다는 오는 9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이 국보로 울진 불영사 불연과 완주 송광사 목조 석가 열애 좌상 및 소조 16 나한상 일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삼신불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으로 17세기 불교 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조각승 청헌, 응원, 인균과 제자들이 완성한 기념비적인 대작으로 불사를 주관한 벽암 각성, 의창군 이광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울진 불영사 불연은 불교 의례용 가마로서 불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주 송광사 목조 석가 열애좌상 및 소조 16나한상 일괄은 1656년 조성된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작품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 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기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받는 9,797건 가운데 금동보살 입상과 금동보살 삼존 입상, 금동관음보살 입상과 감지은리 묘법 연화경, 초조본 대반야 바라밀다경 권 249권 등 국보 14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금동열애 입상과 금동보살 입상,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월인석보와 백지묵서, 지장보살 본원경, 묘법 연화경 권 7 등 보물 46건도 기증받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부터 대표 기증품을 선별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 공개전을 2022년 10월에는 기증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청년포교의 주축인 대한불교 청년회가 불교식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BTN 불국토상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 세대 전승이 어려운 장례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함께 청년 불교 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불교식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BTN 불교TV가 100% 출자해 설립한 불국토상조. 불교 의례에 중점을 둔 장례 포교사로서 조계종과 태고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 인연을 맺으며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청년 포교가 취약한 불교계에서 불교식 장례 문화는 다음 세대로 쉽게 전승되지 못하는 상황. 이에 청년 불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가 어제 BTN 불국토상조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불교식 장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단위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회원의 불국토상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요즘 핵가족화 시대에서 젊은 청년 포교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조라든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제 불국토상조가 같이 도움이 돼서 장례 문화 또한 홍보를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불교청년회는 불교식 장례 문화의 의미와 전승 가치를 회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BTN 불국토상조는 대한불교청년회원의 상조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청년회 발전기금으로 전달해 청년불교 증진에 기여합니다. 청년 세대 장례 문화 확산과 불교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약으로 보다 많은 곳에 포교의 손길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포교사와 한 한국불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이 가족 실행 공동체를 이루는 주축인 하나인 장례 문화를 이끌어가고 불교식 장례 문화 확산은 고인을 기리는 단순한 예식을 넘어 삶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개개인의 자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지구 환경을 위한 녹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개인 텀블러 이용하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불살생 계율을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 극복 녹색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불교환경연대가 불교 기후행동과 녹색 사찰 공동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8일 동안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 오신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8일 동안 하루 한 끼는 채식을 하고 빈그릇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며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 참여해 개인 텀블러를 이용합니다. 사찰과 단체에서도 법문을 할 때 육식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신도들에게 문자 등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실천 노트를 기록합니다. 이와 관련 전국 주요 사찰 2,200곳과 21개 녹색 사찰, 61개 불교 기후행동 참여 사찰과 단체에 안내 공문과 포스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환경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며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NGO는 종교 조직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종교 중에서 어쨌든 저희는 불교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종교 조직 NGO가 어떤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작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를 저는 충분히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위기 주범으로 축산업 발달에 따른 육식 문화를 꼽았습니다. 가축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육식을 하기 위해 동물이라는 한 생명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유의 문화 덕분에 불교는 다양한 채식 문화가 발달해왔다며 채식하기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측면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도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생명운동 차원에서 이 축산업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2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 우리 자신과 이웃,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추도문을 통해 정진석 추기경님은 국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의 깊은 신망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오셨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며 정진석 추기경님이 남기신 평화와 화해의 정신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가학원이 지난해 결산을 심의하고 일반 감사에 도성스님과 지홍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스님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사임서를 제출한 화평스님과 우화스님 후임에 현 중앙종회 의원 법화사 주지 도성스님과 정향사 주지 지홍스님을 각각 일반 감사로 선출했습니다. 앞서 법인과 대학 결산안을 심사하고 기증 취득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19와 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만 중앙승가대학이 불교 인재 양성 요람으로 내실과 발전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도반 HC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추진하는 짜장 공양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반 HC는 지난 27일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 짜장 대중공양에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도반 HC 사장 주예스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기금을 전달한 뒤 조계사 일원에서 진행된 짜장 공양 배식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배식에 나선 주예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대중공양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반 HC는 앞으로 조계종의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확대되도록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